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종합영어 166강. 자, 오늘 월요일 문법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훈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동사를 중심으로 한 문장의 5가지 시스템, 이게 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5형식 동사인데요. 그 옆에 이제 숫자 1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1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5형식 동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컨셉 빌딩만 할 거예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 다소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디테일하게 외워야 될 것들보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 3번의 시간 중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좀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 이후에는 마무리 퀴즈가 이어질 것이고요. 자, 퀴즈에서 좋은 성과 거두신다면 오늘 강의는 깔끔하게 이해를 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동사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이름이 불완전 타동사예요. 일단 타동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불완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3형식의 특별한 변신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저리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써 놨는데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길지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어때요? 대절이니까 타동사니까 뒤쪽이 목적어 절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3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 이와 동사 이를 우리가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어로 나누어서 배열하는 동사의 그룹, 그 시스템을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적어를 줬는데도 타동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적어를 줘서 완전하면 완전 타동사라고 했고 3형식이라고 했으며 타동사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3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구조에서 주어 동사를 목적어, 목적보어로 나누어서 배열하는 일부의 동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줬는데도 이 문장 뜻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인데 그래서 뒤쪽에 반드시 보충하는 애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칭이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설명을 좀 들어보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동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 보시고요. 첫 번째 예문에 주목해 보세요. 일단 economist는 자 여기 ist 아이고 지난 금요일에 연이어서 계속 사람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가 나왔었죠? ER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NT flight attendant 같은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physician이라고 해서 musician이라고 해서 CIAN도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IST도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economist라고 하면 경제학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다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를 취할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의 형태는 명사일 수도 있지만 명사절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절이 꽤 길이가 길지만 이것은 한 단어짜리의 목적어다. 그리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A를 예상하는데요. 그 A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경제가 성장할 거예요. 자, grow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1형식 구조로 쓰였습니다. 전치사구가 바로 따라 나오네요. 자, 그래서 성장하다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y. 아이고 잘 만났네요. 숫자 앞에 by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차이를 말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5% 차이로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자면 내년도에 5%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예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5형식은 만약에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 없어도 되거든요. 왜 도대체 이렇게 쓰면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이 대절 안에 있는 주어와 동사를 왜 굳이 목적어와 목적보호로 나눠서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그쵸. 예. 저는 이 오형식이 없어도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4형식까지로 영어 문장은 끝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어에는 이 5번째 그룹과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3형식이 어떻게 변했나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를 타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를 취하겠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경제를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예상하는데 그 경제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목적어 다음 자리에서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기는 되니까 보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보어 자리에 동사 쓰면 돼요? 안 돼요? 동사 못 쓰죠. 그래서 여러분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시다.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동사를. 자, 그럼 동사를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바꿔주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동사 빼고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정사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주어 동사를 목적어와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문장은 다시 한번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지만 3형식만 있고 그 다음에 이 5형식은 없어도 사람 사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왜 도대체 이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가설, 이거는 지금 학계에서 보고되거나 혹은 논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보고 가설을 한번 좀 세워본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이렇게도 쓸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딱 한 개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단어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썼을 때보다 5형식으로 썼을 때 한두 단어라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요 주어와 동사를 나누어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로 이렇게 배열하는 동사들이 맨 처음에 이제 하나 정도가 생겼다가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서 하나의 그룹으로 독립돼서 5번째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가설이고 추론입니다. 자, 이것은 뭐 이제 그 학술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egulations라고 하면 뭐죠? 규정 되겠습니다. 규정들이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이죠. 자, attend. 어이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도 배웠는데 여기에는 이제 참석, 출석하다의 뜻이 있고요. 자, 어디에 참석합니까? lecture에 100%. 그러니까 전체 수업에 다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그냥 간단하게 3형식으로 문장이 끝났을 텐데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요 주어 동사를 목적어, 목적보호로 나누어서 이렇게 쓰는 거지요. 이 require라고 하는 동사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gulations require students to attend 100% of the lectures 라고 하는 이런 문장도 가능한 것이고 두 문장은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형식이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딱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that처럼 명사절을 목적어절로 취하는 동사들은 죄다 다 5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요. 또 이렇게 5형식으로 구성하는 동사들은 죄다 다 이런 식으로 3형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that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모든 3형식 동사들이 5형식으로 다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that절을 취하는 3형식과 5형식이 둘 다 되는 동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만 되고 요거는 안 되는 동사들도 있으며 반대로 요것만 되고 요게 안 되는 동사들도 있어요. 반대로 5형식 동사들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3형식으로 100% 전환이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동사가 영어 동사 안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일일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자꾸 영어를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다 쓰는구나, 하나로만 쓰는구나 등등등을 알게 되는 시스템이 영어예요. 영어는 우리말에 비해서 논리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잡탕 언어라고 이미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속하는 동사들을 다 암기하라고 요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want라고 하는 단어는요, 5형식으로는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절을 취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나는요, 당신이 그 세미나에 다음 주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 I want you to attend the seminar next week는 가능해도 이렇게 대절을 취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없다는 거예요. 왜 없나요? 저도 모르죠. 하지만 자, 이것은 없다. 그래서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일부 보완을 했어요. 여기에서 자, 요렇게 전환되는 것은 일부의 동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자, 목적어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지는 저거를 뭘로 정의했죠? 문장 맨 끝에 있으니까 부사구도 되고 바로 앞에 목적어가 명사면 형용사적 역할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목적 보호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구분할 것인가예요. 자, 구조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의미 접근을 통해서 판단하시라고 했고요. 자, 그 의미 접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성립이 되려면 주술 관계죠. 내용상 목적어가 뭐뭐 하다의 개념이죠. 의미상 주어, 수어의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눴었을 때는. 자,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를 한다의 의미가 성립되면 목적 보호,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문으로 바로 좀 가실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ask라고 하는 단어에는 질문하다의 뜻뿐만 아니라 요구, 요청하다, 누군가를 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내가 존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쪄줄게. 자, 요구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도록? 바로 그 편지를 붙이는 것이죠. Mail those letters tomorrow. 내일. 자, 그러면 이 편지 붙이는 건 누구예요? 내가 붙여요? 아니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 할 것을 내가 요구하고 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호라고 하고요. 이 앞에는 이제 목적 보호는 OC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냥 O자 빼고 그냥 C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바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구로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논의가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고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목적어 다음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 있더라도 문장의 내용이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주술관계의 내용이면 오형식으로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와 부사구로 보시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검증이 되신 겁니다. 자,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이 투부정사는요, 여러분들 부사적 수식어로 보셔도 돼요. 회의를 했는데 왜 했어요? 바로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시면 이제 자, 마지막 이슈 하나만 좀 남았는데요. 자, 바로 동사 2가 비동사일 때 오형식 구조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요? 자, 바로 요게 그 3형식 구조예요. 우리는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다라고 번역합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발견했다는 알게 되다예요. 우리가 뭘 알게 됐죠? 그 침대가 굉장히 편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목적어, 이거 목적 보호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to be는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to be가 생략되고 나면 뒤에는 뭐가 남죠? 비동사 이하의 명사 보호나 형용사 보호가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의 보호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We found the beds very comfortable. 이렇게 되는 문장 내용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to be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유는요? 라고 물으신다면 비동사에는 아무런 뜻이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생략이 되고, 자, 다음으로 가시면, 그래서 그 목적 보호 자리에는 to be가 생략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명사나 형용사만 딱 남아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슈가 뭐냐면, 자, 바로 목적어 목적 보호에서 여기가 이제 to be가 나왔을 때 이 to be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방금 생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드시 생략을 해야만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어들도 있고요.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일일이 지금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꾸 반복적으로 문장을 보면서 만나고, 자,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필요한 단어부터 하나씩 익혀지는 것이에요. 자, 그게 바로 영어의 이제 공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성이나 일관성은 다소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업 영어에서는 그 to be가 반드시 생략돼야 되느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수업 영어를 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오형식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것은? 필수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따라서 C번 정답 쉽게 잘 고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항은 이렇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다? 목적어가 뭐뭐 하다의 의미다. 이러면 도대체 얘의 정체가 뭐냐 이건데요. 자, 주술 관계로 해석되는 아이를 나눠 썼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가 바로 보호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선택지 중 여러분들 정답 D번으로 잘 쓰셨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대절을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 동사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딱 하나 여러분께 제가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want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A까지 잘 쓰셨을 것이고, 자, 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그 오형식 동사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좀 봤는데요. 제작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다음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 이해 잘 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다음 주 수업 때도 즐겁게 만나도록 합시다. 자,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